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국민의힘 3040 모임 천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정치인이신데 진짜? 예, 좋아합니다. 맞아요. 예,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그 천목회 간사를 맡으셨던데 네. 천목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첫째 주 목요일입니까?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우리 네. 만나자. 와, 그래서 제목 자체는 뭐 그닥 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모여 있던 사람들끼리 밥 먹고 나온 그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때 제가 또 잘 아는 또 당시 천목회 그 회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SNS를 보니까 밤샘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밤샘이 하는 걸 찍어서 계속 하니까 밤샘 토론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밥도 먹고. 뭐. 지난주에요? 예. 그렇게 열심히 그 토론거리가 있는 겁니까? 토론거리가 뭐 한도 끝도 없죠. 사실은 뭐 네. 밤샘 토론이 모자랐을 정도로 토론거리는 차고 넘치고 그 주제를 이렇게 좁히는데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저희가 지금 23명인데 예. 그날 뭐 육아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 못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한 13분이 계속 계셨거든요. 네, 끝까지. 끝까지 예.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고 어허. 이 사람이 10명만 넘어가도 잘 아시잖아요. 의견을 모은다는 게 뭐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침에 발표하게 됐는데 그날 의견을 다 모았다면 진짜 몇십 장 나올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3040입니까?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뭐 이게 의도했던 반가요? 아니면 보니까 수도권이 좀 많은 것 같고 대부분 수도권 같고 네. 3040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하필 요번에 저희가 수도권 참패를 예. 경험했잖아요. 이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 12년도에 뭐 잘해서 네. 과반은 넘겼었지만 당시 서울이 아마 16석인가 거의 그랬을 뭐 겁니다. 많이 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년, 20년, 예. 24년에서 계속 서울은 참패를 하고 있는데 하필 요번에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뭐 인천, 서울 범수도권이라고 네. 할게요. 여기에서 낙선하신 분들 중에서 3040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아무래도 뭐 나이 세대가 비슷하면 말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냥 밥이나 먹자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또 그렇게 됐네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그러면 네. 또 이게 질문 드리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김재섭 당선자는 왔는데 김용태 당선자는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 용태라면 안 되지 뭐 또 방송인데. 친하니까. 예. 그 김용태 당선자는 그날 첫날 하필 저희하고 뭐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았는데 연락이 안 됐는지 네. 저희하고 모이질 못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김재섭 위원장은 저하고 또 그 선거 초기부터 네. 그 동부벨트라고 형성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승환 위원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모임이 됐는데 그때 김용태 위원장은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아하. 네.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용태. 김용태 당선인 당선자? 네. 오시면 좋죠. 좀 와주세요. 아하. 네, 힘 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뭐 총선 참패 분석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그것을 정리해서 보도가 됐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줬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그 인사 여기도 목소리를 좀 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뭐 서울중앙지검장에 네.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 검사 인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잖아요. 네. 왜 하필 지금 이거 또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해서 시대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3040 이 천목회 안에 또 법조인들도 꽤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뭐 다 잘 아시겠죠 내용들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첫째 그 서울지검장 이창수라는 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네. 이분이 꽤 그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경력이 어떤 수사를 해서 화려하다기보다는
그 어떤 수사를 해도 굉장히 세게 하시는 분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진짜 자기가 뭐 소신껏 좋게 말하면은 네.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검사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 사람의 인선만 보고는 우리가 뭐 실드 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동의했어요. 하필 그때 인사를 하필 했냐? 왜 하필 아, 그때 그랬냐. 예. 그런데 또 뭐 그쪽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원래 올해 초에 네.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했던 걸 미뤄가지고 했던 거라고 선거 하긴 때문에 하더라고요. 예. 안 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모든 게 다 멈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뭐 조금만 해도 저 선거 때문에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정무적인 판단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네. 말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가 미뤄졌다면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럼 언젠간 해야 되는데 지금이 하나 나중에 하나 뭐 그러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눴던 거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뭉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보수의 재건, 바람직한 보수 이것을 위해서 뭉쳤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 전당대회하고 관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또 첫째 주 목요일 또 만나실 거 아닙니까? 토론 첫목회 할 건데 네, 그날이 또 현충일이에요. 공교롭게 현충일 6월 네, 6일이네요. 자, 어떤 인물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고 좀 이 첫목회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예. 얘기는 안 합니다. 음. 예, 특정인을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조직도 아니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그 국민의 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네.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아. 예,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보수의 재건이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는 보수를 뛰어넘어야죠. 보수를 뛰어넘는 정치. 예,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네. 그거는 과거 진보 보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정치권만 이 과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트렌드를 잘 읽던 분들도 국회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또 변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선자이고 아무래도 그 현안 정치에서는 좀 한 발자국 물러나 있기 때문에 진짜 밖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얘기들 이런 걸 가지고 좀 미래를 얘기하자. 그게 정책적이 됐던 예. 뭐 자유주의가 됐던 뭐가 됐던 얘기를 해보는 그 플랫폼이 되자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네. 우리가 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총선 같이 뛰다가 그렇죠. 낙선했기 때문에 낙선해서. 이렇게 자리가 네.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나왔고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요번에 그 발표문을 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총선 패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남 네. 탓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부터 좀 반성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라는 그 의견이 좀 모아졌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쳐다본다면 일단 전당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 룰 체인지를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5대5로 지금 바꾸자고 얘기를 저희는 했던 것 5대5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첫목회 비단 첫목회뿐만 아니고 이건 저희 당협위원장이 160명이 넘어요. 네. 거기 또 뭐 단체 전체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또 전달했었죠. 거기서 네. 5대5 룰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추가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두 가지 룰 체인지를 말하고 있고 네. 그게 결국에는 민심 반영이 제대로 된 그리고 변화하고 뭔가 그 용산하고도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당대표는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가지고 나오냐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진짜 어찌 보면 폭망한 우리 국민의힘을 뭐 대야 뭐 투쟁이라 해야 될까요? 대야 이 거대한 야당에서 공격해오는 그것이 이제 눈에 뻔한데 네. 그걸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5대5 이 룰도 룰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천목회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까? 그건 뭐 본인 자유니까. 아. 예. 근데 저희는 그 얘기는 다 했어요. 아하. 천목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 네. 케이스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인재 영입 됐으니까 한동훈하고 친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볼 뭐 수도 언론에서 있잖아요.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예. 뭐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 그때 만나고 인재 영입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선거구에 가서는 다시는 한동훈 위원장을 못 본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인재 영입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본인의 자유인데 전 개인적으로 그 얘기도 뭐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누가 뭐라 해도 이 총선 패배에 네. 그 당을 이끌었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자니까요. 예. 책임자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조직이나 그 단체가 잘못되면 일단 그 책임이 뭐 강론적이라는 거는 실무적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본인도 책임을 주고 물러났기 때문에 뭐 좀 잠잠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안다면 좀 네. 잘 몰라요. 이번에는 이렇게 힘든 선거 치렀고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거 좀 다듬어서 정치를 더 할 거면 하자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네. 출마를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런 상황이 상황을 만들어져 버렸어요.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는 뭐 후퇴할 수 없을 정도로 와버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어젠 그 페북에다 그렇죠. 캐시 인증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도 얘기도 했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그 캐시 인증에 대해서 3명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3명 보면서 사진 보면서 딱 당대표 후보자네 그냥 순서대로 났는지 예. 뭐 가나다로 순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요 3명이 그냥 당대표 출마하나 보다 아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3개 올라와 있고 네. 뭐 굳이 또 더하자면은 뭐 지금 거론되고 윤상현 선배 진짜 열심히 지금 당대표 네. 출마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네. 또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했던 분들 다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활동을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아, 다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좀 하고 혹시 그 5대5 룰 관련해서 네. 지금은 당원 10입니다. 당원 10대 0인데 네. 뭐 지금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떤 입장이 있던가요? 이분이 네.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아. 네. 근데 황우여 대표를 이제 19대 때 제가 하면서 네. 이제 같이 여러 번 찾아뵙고 이제 잘 알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어 그걸 절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네, 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과정과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의견 수렴을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 내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민심 반영돼야 된다. 그게 저희한테는 상징이 돼 버렸어요. 이제 지금 선거가 결국에 졌던 게 저희가 네.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입장문을 낸 것에서도 그렇지만 그 일단 당심이 됐던 뭐 정부가 됐던 네. 민심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걸 이번에 확연히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컸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는데 뭐 민심이 왜 필요해? 뭐 당원들이 하면 되는 거지라고 네.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 앞으로 바뀌고 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민심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그것이 반영이 돼야 바뀌어야 된다. 예.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황우여 대표도 동의를 하실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룰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바뀔 것 같다. 아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난 하고 싶습니다. 전당대회하고는 상황도 많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지금. 차이다. 예. 예. 아니, 김기현 대표, 전 대표 그 만드는 과정은 네. 누가 봐도 이상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뭐 이상했으면 이상한 이상- 거고 뭐 맞아요. 정상적인 거 해도 예. 되는 거죠. 아니, 천목해도 사실 예. 이
관심 가져준 게 너무 감사한데 당황스러운 게 네. 저희는 그 논의를 하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실 상식에 네. 부합하는 얘기를 저희는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이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쉽죠. 혹시 이건 제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 그 지금 좀 선배 정치인들, 네. 기존의 정치인들 또 다선하던 그런 좀 중진 의원들은 천목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저도 나가서 무슨 또 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좀 부정적인 좀 얘기도 있는 건가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정병국 네. 전 의원님 장관님 찾아뵙고 또 그 소위 말하는 소장판, 네. 뭐 오리지널 소장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정병국 원희룡 예. 그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고 다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네.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도 당내에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저희를 말씀하신 대로 좀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예.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직접 전화 오신 분도 있고요.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당내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네. 저희 천목회가 한 역할은 있다고 봐요. 어떤 거 있습니까? 원내대표단 예. 그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아하. 그 리스트를 보시면 되게 젊어졌어요. 엄청 그러네요. 젊어졌어요. 네. 천목회의 활동이 아니면 그 언론 보도들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저는 예.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소장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네. 필요하다. 더 활동해라. 뭐 이런 요구가 본물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야 원외 위원장들이다 보니까 활동에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고 당내 지금 당선된 그 젊은 분들을 토대로 해서 네.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가는, 물론 컨텐츠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인선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뭐 맞아떨어졌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간에 5.18 주마 행사 있었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네, 우리 다녀왔고요. 위원장님도. 네.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이요? 네네. 현장은 뭐 그렇게 뭐 엄숙하게 진행이 순서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 대통령 기념사를 좀 들었습니까? 들었죠. 거기 어떻게 있었죠. 보셨습니까? 그거 질문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왜 5.18 헌법 전문수로 전문. 뭐 야당의 비판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네. 5.18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미 벌써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고 거의 합의나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국민의힘 당원 당규도 보시면요.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저희가 수록했습니다. 한 5년 전에 저희가 3년 전이 한 4, 5년 전에 네. 저희가 바꿨었죠. 거기 저도 그 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잘 아시는 김병민 위원장이 또 그거를 맡아서 했었고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그 말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네.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러면 왜 헌법 수록에 대해서 요번에 얘기를 안 했을까? 기념사에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네. 그 부분은 제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예. 뭐냐면 이거죠. 지금 22대 국회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며칠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네. 당선인들 특히 야당 쪽에서의 당선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헌과 관련해서 뭐 약간은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의 개헌 얘기를 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5.18이지만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개헌에 대한 이슈가 모든 걸로도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제 지난 국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네. 그 이 5.18 수록에 대해서 네. 21대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그때 180석 굉장히 많은 그렇죠. 석이었단 말이죠. 예.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헌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5.18 수록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이 하려면 할 수 있었다. 그거는 합의점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그 원포인트가 아닌 다른 것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못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18 수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 약속 지키고 이거 원포인트로 하자라고 이건 국회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은 대통령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이제 국회에서 5.18 정신 수록이라든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 5.18 수록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여야가 딱 맞아 떨어지는 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딴 거 얘기하면 그거 뭐 예. 이거 산으로 가고 저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네. 5.18 헌법 수록에 대해서 말만 하지 진짜 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단기간에 공격하기 위해서는 잘 써먹을 수 있는 이슈이겠지만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은 딱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라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면 5개월 자맹을 깨고 지난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 참석을 했고, 자, 또 어제도 사리 반환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결국 공식 행보에 나섰고 대중한테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너무 오래 자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할 일은 해야죠. 그래도 영부인인데 네. 영부인이 해야 될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네.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네. 그거는 병행하면서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한다,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책무 그거 같은데, 할 위기 일을 해야 같은데. 된다. 예. 네. 그 야당에서는 그래도 의혹 해소를 하고 좀 아니면 동시에라도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의혹 해소를 어떻게 해요 지금? 예, 본인이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지금 뭐 수사 받고 있고 네. 뭐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 그럼 그 수사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네. 활동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진행되고 진행하고, 있고 예. 예.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하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뭐 저는 오히려 그거 반대합니다. 뭐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더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하, 예. 네.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21대 국회가 이제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최상병 특검법 같습니다.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시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하면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다. 없는 이유가 이건 아마 그냥 22대 국회로 넘기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지금 현 국회의원들 중에서 낙선한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최장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갖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진행돼야 될 얘기이고 또 이 특검이 통과가 되던 안 되던 최장병 순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계속 사회적 이슈가 돼 있을 거라고요. 네. 그 이슈는 22대 국회가 떠안아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하에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의 그냥 제2요구하면 그대로 이 법안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이다. 하더라도 22대 가서 할 것이다. 22대 가서 아마 22대 할 다시 것이다. 새롭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맥락상으로 지난 17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들을 만나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예. 보고 또 뭐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특검과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나라고 해서 좀 뭐 우려가 됐는데 그래서 그 참석했던 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맥락이 아니었다. 아. 예, 앞뒤 자르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 같은 보도에서 네.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당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당이 나를 부하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예. 이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맥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아하. 그 한 문장이었대요. 그냥 그 맥락에서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당이 지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을 부하로 삼고 대통령 정부에 필요한 모든 거를 네. 다 활용하세요.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특검을 두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뭘 시기적으로 그냥 기사 쓰기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을 다른 하더라고요. 것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요거 하나만 아니 해석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다고. 네. 요거 하나 짚어보죠. 지금 야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개헌 얘기 좀 전에도 했지만 천목회에서도 이렇게 개헌 얘기 같은 것도 좀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날은 안 나왔고요. 아. 근데 이건 아마 저희가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일 것 해야 같아요. 될 얘기겠죠. 네. 해야 될 얘기고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해야 될 얘기고 하여튼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하고는 뭐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주제 하에는 개헌은 뭐 맞지 않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천목회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천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얘기는 해요. 지금 수도권 3040 낙선자들이 처음에 모여서 만들어진 이 모임이 지금 뉴스에 좀 이렇게 뉴스화 되는 것 자체도 네. 매우 숭고스럽다. 예, 당내에서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총선 패배 이후에 조금 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저희 목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 네.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고요하니까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 대표단도 이렇게 굉장히 젊게 꾸렸고 또 7월 뭐 6말 7초라고 하는 전당대회도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역할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비겁하지 않게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겁하지 않는 목소리 내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